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내려놓고 맞춤형 일꾼이 되겠다는 신념 하나로 뛰어든 정치 인생. 지역민들과 함께 만드는 공약과 정책,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정 활동, 사람에 대한 도리로 진심을 다하는 정인화 의원의 남다른 리더십을 만나본다. 정인화 의원의 하루는 공약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로 시작된다.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처음에 7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4개의 공약사항 중에 섬진강 환경청을 신설하겠다는 그 공약이 있어가지고 네네. 환경부에서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이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 후손들하고도 관련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 토론회도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공론의 장을 좀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길 수는 없다. 공약과 정책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 지역의 일은 물론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하는 정치인. 저는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분들이라 믿습니다. 고도의 지성도 갖추었다고 확신합니다. 거칠은 광야와 같은 선거판에서 국민이 주신 한 표 한 표의 가치를 보석처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거대한 힘은 국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제 국민이 시작한 촛불혁명의 제1차적 소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정인화 의원은 전남 장흥군 부군수와 광양시 부시장, 여수시 부시장을 거쳐 전라남도청 관광문화국장을 지냈다. 근 30여 년의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하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심없이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꿈과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가 됐던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공직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공직이 가진 어떤 한계점, 그것을 절감을 한 거죠. 좁은 바닥의 행정보다는 넓은 바다에서의 정치가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전남 구례와 곡성, 광양을 거쳐 남해로 흘러가는 섬진강. 정인화 의원이 섬진강을 찾은 건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 때문이다. 우리 순자강, 요 보성강 여기서 합류 지점이 갖고 이거 이제 구례, 하동, 광양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죠.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섬진강하고 지금 섬진강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지금 수량이 완전히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뭐 내가 아까도 오면서 KTX 오면서 쭉 보니까 이 바닥이 전부 드러나고 물 여기는 좀 물이 많지만 어떤 때 보면은 그냥 가운데로 물이 그냥 개울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강이냐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현재 섬진강의 숨소리는 예전 같지 않다. 수자원의 과다 개발과 이용으로 하천 유지 수량이 부족해 건강한 생태가 위협받고 있다. 수질을 보존하는 정책이 시급한데 진척되는 게 없어 지역민들은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그러니까 섬진강 본 때문에 유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만경평야 쪽으로 지금 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태가 굉장히 교란되고 있는 상태고.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시군에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라고 운영을 합니다. 매년 예산을 3,500씩 이렇게 자기들 부담금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유명무실입니다. 사실 어떤 제안안도 하나도 못 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진강 환경협의회에서 섬진강을 보존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국회까지 시달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은 정인아 의원. 그가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공약을 제일 먼저 내세운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섬진강 환경관리청은 우선에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것을 행정자치부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행정자치부와 환경부가 연합해서 이 섬진강 환경관리청을 설립할 수 있는 안을 지금 이래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인아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구례군. 그가 밭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마을의 저수지 조성 부지를 찾았다. 네, 저수지가 좀 축조되는 그 지점이 저기 바위 있는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한 150m 제방 폭을 가진 그런 저수지가 신축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 농가들 사이에 계곡이 흐르지만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 용수가 부족한 상황.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다. 노는 실상 적은데 밭이 아주 밭농사가 위주에 여가 꼬랑이 굉장히 길고 물이 많은데요. 예. 사암이 돼가지고 비 딱 끝나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아,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저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그만 부결되고 말았다. 예상 밖의 결과로 안타까움이 큰 정인아 의원. 기획재정부에다가 처음부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새롭게 그거는 이제 같이 네. 협의해 가면서 노력을 하고 한 번 미끄러졌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떻게든 이건 해내야 되니까 끝까지 해낼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아시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내가 이 저수지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설득을 해야 되고 군이나 도청이나 또 농림축산식품부나 또 기재부나 이러한 체계적인 어떤 부서를 쭉 올라가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꾸준한 소통과 설득으로 끝까지 해내리라. 그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한다. 정인아 의원의 포기하지 않는 남다른 소통 행보는 3년 전부터 시작됐다. 매일 진심을 다해 지역민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소통한 것. 그가 시민 후보라 불리는 이유다. 공직을 그만두고 3년 이상을 매일 주민을 만났습니다. 매일 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그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공감대, 주민들과의 어떤 그 통하는 거 자연스럽게 그래 너라면 한번 밀어주겠다 해서 저를 지지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 후보라는 거창한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진정성이 조금 통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름 붙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주로 농사를 짓는 전남 구례. 정인아 의원이 친환경 농사로 어려운 농촌에 새 희망이 되주는 한 농가를 찾았다. 농가의 현재 상황과 고충은 물론 친환경 농법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는 자리. 이 농가는 쌀은 물론 단감과 매실 등을 오직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정성을 쏟으니 그 맛도 일품이다.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 방금 제가 단감을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게 감이 아니라 설탕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네요. 작년에는 35톤 납품했던 것이 금년에는 이제 85톤 되고 내년에는 한 120톤 정도 해서 최고의 명품 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시민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장고가 25평, 하지만 애로사항도 많다는데 20평. 저희들은 물동량은 300톤 이상 생산돼서 나오는데 저장고가 적다 보니까 딴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자가 굉장히 힘들고 애로점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마치자마자 수확한 단감을 보관하고 있는 냉동 저장고로 향한 정인화 의원. 2월 달까지 갔을 때는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뜨리죠. 자꾸 온도를 떨어뜨렸다가 떨어뜨려야 이것이 신선도가 예, 유지가 유지됩니다. 되니까.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낱개 포장으로. 요것은 이제 개인 포장. 개인 포장. 예, 저 이름으로 이것도 이거 아이쿠브 들어갈 거죠. 아이쿠브로. 아이쿠브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 있잖아요. 예, 전국적인 조직이 있고 아이쿠브 제품도 다 믿거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검수도 깨끗이 하고 믿을만 하니까 이거 아이쿠브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런 감들은 지금 뭐 똑같은 감입니다. 근데 조금 농업이 어렵고 또 농촌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어떤 그 목표를 세우고 또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또는 아이쿠브나 이런데 감 같은 거, 쌀 같은 거 이렇게 납품을 하는 걸 보면은 얼마든지 농촌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굴해서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 홍보하는 거,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보고 배우는 거,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귀감을 갖고 농촌을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는 몰랐죠. 아유 관심 있고 여기 보고 올 때 저희들은 뿌듯합니다. 정인화 의원의 또 다른 지역구 전남 광양시.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해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일일 찻집. 그런데 예상보다 늦어진 일정으로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도착하고 말았다. 지역구가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 종종 일어나는 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항상 시간에 쫓겨요. 왜냐하면 떠나려고 하면 또 붙잡아서 누가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듣다 보면 또 늦어.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은 조급하지만 그래도 또 민호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 타면 또 열심히 달려서 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늦게 도착한 미안한 마음에 정인화 의원이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봉사의 상.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라는 것을 잘 알기에 더욱 초심을 잃지 않는다. 우리 의원님이 거 갖고 어르신들 오늘 배달까지 오시네. 저쪽으로 좀 배달해 주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많이 안 맞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를 녹이는 팥죽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민들. 정인화 의원은 지역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소통의 장을 만든다. 아 맛있네요. 사실 지역민들을 생각하는 그의 행보엔 확고한 정치 철학이 담겨 있다. 선거운동 당시 슬로건과 공약 등을 지역민들의 참여로 진행했다. 정책은 국민과의 소통에서 시작한다는 굳은 믿음 때문이다. 제가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사실은 지극히 한정적이지만 조그만 틀에서의 정책을 수립할 때도 반드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게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 접촉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굉장히 올바른 것도 많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또 충고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주민들의 아이디어, 주민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제가 번개처럼 체득을 해서 결국은 그런 것들도 만들어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시간은 금이다. 이동 중에도 민원 사항을 확인하며
지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린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사명감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그다음에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지역민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지지해준 그 지역민들의 바람이 있는데 그 지역민들의 바람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민들과 대화하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듣고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육체적인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인 에너지, 곧 사명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인아 의원은 주말마다 지역 사무소를 찾아 민원을 듣는다. 오늘은 곡성군과 구례군 의원들이 함께했다. 사무실이 안 오는 건 좋네요. 지지부진한 수건 사업,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 정책 중심에는 광양항이 있는데 곡성 저 남원 쪽으로 가면은 왼쪽 신길이와 곡성읍의 학점이 거기를 곡성군에서 옛날부터 산업단지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루지를 못하고 쭉 몇십 년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광양 선대나 항에 따른 물류기지의 전진기지로 신길이 지구가 딱 적합한 지구입니다. 광양항이 활성화되는 것이 꼭 광양뿐만이 아니고 전라남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전라선, 그다음에 경전선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전라남도의 물류가 철도를 타고 순천을 거쳐서 광양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도의 물류도 광양항으로 올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싶은 정인아 의원.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그가 광양항으로 향했다. 앞으로 복합물류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인 광양항. 내년에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3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정인아 의원의 노력이 있게 가능했다. 어떤 게 24열이에요? 24일은 지금 대한통운회가 지금 여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앞으로 설치 예정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2기. 네. 2기. 예. 대한통운에 1기. 한 기 돼 있고. 예. 1기 돼 있는데 추가로 거기 1기. 한 개, 여기 2기. 2개. 그래가지고 합의 이번에 새로 하는 게 3개. 3개. 예. 광양항은 우선에 이 시설은 360만 TU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약 220에서 230만 TU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항은 해운업의 침체로 환전 물동량이 예전과 다르게 30% 줄었다. 그 여파로 인천항에 밀려 3위로 하락하고 말았다. 거기에 내부 도로 사정도 좋지 않은데 배후단지 뒷길로 해가지고 성황 쪽으로 넘어가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안 놓아짐으로 해가지고 마리센트로 해서 부둔의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뺑 돌아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놓으면 바로 일로 갈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나한테 줘야 내가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내 나름대로 전략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항상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국가 경제도 어렵고 무역이 대단히 많이 위축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광양항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15만 TU에서 30만 TU 이상의 화물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광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장비, 서비스, 도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그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정인아 의원의 지역민들을 향한 행보는 국회에서도 이어진다. 국회 견학을 위해 찾은 지역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하며 맞이하는 친근함.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회로 보내주셔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에서 여러분들 곁에 제가 있을 겁니다. 국회의원이 할 일이 무엇이다, 또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언제든지 의견 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제가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소통이 만드는 그만의 맞춤형 리더십이다. 감사합니다. 정인아 의원님이 너무 인간적이시죠. 또 이제 도에 계실 때 그 기초행정을 잘 하셨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잘 알으시고 정말로 지역민들하고도 항시 소통을 하시고 아무튼 그 정말로 모범적인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이러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시정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국민의 바람과 뜻, 국민의 명령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실천하지 않으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다. 소통의 국회의원, 소외된 이웃을 챙기는 국회의원, 그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사람들이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매일 지역을 위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정인아 의원. 농촌의 어려움과 소상공인의 아픔, 막혀있는 지역 경제를 풀 수 있는 해답. 그는 말한다. 그 시작은 지역민들과의 끈끈한 소통이라고.